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뭔가를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늘 무언가 부족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째, 우리가 왜 쉽게 비교하게 되는지, 둘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셋째, 과거의 아쉬움이 어떻게 현재를 흐리게 만드는지를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넷째, 감사함을 막는 감정들, 다섯째, 소비 문화의 속임수, 여섯째, SNS가 감정을 흔드는 방식, 일곱째, 목표와 성취에 매달리는 마음, 여덟째,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기준의 함정, 아홉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마지막 열째, 진짜 감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각각의 주제마다 실제로 자주 겪는 예들을 들어보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도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비교하는 습관이 감사함을 막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를 하며 삽니다. 친구 집이 더 크고, 지인의 차가 더 비싸고, 누군가는 자녀가 명문대에 갔다고 자랑하면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하고만 비교합니다. 더 적게 가진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집을 초라하게 느끼고 SNS에 올라온 여행 사진을 보며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을 때, 또는 동창 모임에서 누가 연봉 얘기를 꺼냈을 때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비교는 끊임없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기쁠 일이 없는 것 같고 이미 가진 것들마저 하찮게 느껴지죠. 이럴 때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평온하다면 그건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 사실은 모두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면 그게 당연해지죠. 아침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큰일인데 있을 땐 고마운 줄 모릅니다. 가장 흔한 예는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사고로 멀리 가시게 되면 그제야 공백이 크게 느껴지죠.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는 건강했던 날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막상 괜찮아지면 다시 잊어버리곤 하죠. 당연한 것들은 다시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주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과거의 아쉬움이 현재를 가린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여운이 현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놓쳐버린 기회나 잘못된 선택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다른 직업을 택했더라면, 혹은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들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현재 가진 것들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만족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 후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과거의 아쉬움을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감사함을 방해하는 감정들이 있다.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투,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은 감사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려 해도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면 고마운 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를테면 가까운 친구가 먼저 성공했을 때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고 가족 내에서 비교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씁쓸해질 때, 또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럴 땐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외롭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마음속 여유가 생기고 그 틈에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감정의 바닥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다섯째, 소비 문화의 속임수에 빠져들 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소비를 부추기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켜면 광고가 나오고 스마트폰을 열면 쇼핑 앱이 뜨고 길을 걷다 보면 온갖 할인 문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죠.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부유해 보여야 하고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집에 충분한 옷이 있는데도 새 계절이 시작되면 왠지 모르게 옷장을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광고에서 본 최신품이 없으면 일상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에서 누가 뭘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나도 무언가를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렇게 소비를 자극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감사함이 아닌 결핍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내 소비가 진짜 필요해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외부 자극 때문인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을 내 안에 키우는 게 중요해요. 예전 물건들을 꺼내 다시 써보기도 하고 한동안 소비를 멈추는 미니멀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죠.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삶이 단조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 속에서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섯째, SNS는 감정을 쉽게 흔들어 놓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말이죠. 누군가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커피 한 잔을 찍고 또 누군가는 새 차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아이의 상장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의 일상은 왜 이렇게 평범하기만 한지 의문이 들고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아침부터 피곤하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우울한데 SNS를 보니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어서 더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여행 중인 사진을 올리면 나는 왜 이렇게 일만 하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누군가 부부가 사이좋게 찍은 사진을 보면 내 가정과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들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SNS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요.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과 글은 편집된 장면들이에요. 누군가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만 보고 내 일상의 흐릿한 순간과 비교하는 건 불공정한 일이죠. SNS에서 잠시 벗어나 내 삶에 집중해보세요. 그 안에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곱째, 목표와 성취에 집착할 때 감사는 사라진다. 우리는 흔히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꾸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내야만 뭔가를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되죠. 그 사이에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이에요. 가령 승진을 목표로 몇 년을 달려왔는데 막상 승진하고 나니까 또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고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여행을 가도 사진 찍기에 바빠서 정작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성취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기뻤고 누군가와 함께였는지 내 삶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고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낸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건강한 마음이에요. 여덟째,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기준의 함정.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나이쯤이면 집도 있어야 하고 애들 다 키웠으면 이제 여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남들만큼은 벌어야 하지 않나 같은 거요. 그런데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기준이 꼭 내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자녀 결혼식 사진을 올릴 때 나도 저 정도 예식은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직장 동료가 차를 바꾸면 나도 이젠 바꿀 때가 된 건가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성공한 걸 보면 괜히 조급해지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꼭 그걸 따라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보다는 불안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내 속도, 내 방식, 내 삶의 모양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꼭 남들만큼 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해내고 있는 걸 충분히 가치 있게 바라볼 줄 아는 눈,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기준이에요. 아홉째,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마음을 흔들 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기대하는 걸 따르느라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부모니까 이래야지,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은 뒷전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가족이 바라는 대로 직업을 선택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남들 눈치 보며 대출을 감당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주변에서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억지로 뭔가를 계속 이뤄내려 할 때 결국 내가 나를 돌볼 여유는 없어지게 돼요. 이럴 땐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진짜 중심은 누구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남의 시선보다 지금 있는 이 삶에 더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열째, 진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니까 하는 감사는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감사는 마음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그걸 자주 느끼려면 일상의 작은 순간에 더 주목해야 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느낌,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 있게 시작하는 아침, 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그걸 자주 놓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꼭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게는 밥이 맛있었다는 것부터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것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감사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교하는 습관, 당연하게 여겨버린 익숙함, 과거의 아쉬움, 억눌린 감정들, 소비 문화의 속임수, SNS의 환상, 성취에 대한 집착, 남이 정한 기준, 주변의 기대, 그리고 진짜 감사법까지. 이 모두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무사히 보낸 것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것도,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모두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하나라도 생기셨다면 그걸 시작으로 조금 더 감사한 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